네, 챕터 66 단체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체 협약의 해석 관련돼서는 자, 먼저 조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 노조법 34조의 단체 협약의 해석이라고 해서 자, 이랑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사 쌍방 또는 단체에 정하여진 바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해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가 이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되고요. 이렇게 제시한 어떤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중재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조항이 전부인데요. 아니 글쎄 보시는 것처럼 요 단체 협약이 어떤 작성된 문서라고 했잖아요. 이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해가지고 민소법상 개념입니다. 이런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이 처분 문서로서의 효력을 묻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민소법 문제와 거의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미포조선 사례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걸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 공부하지 않으신 법학과 출신들은 민소법을 기본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민소법상의 어떤 처분문서의 개념 이런 것들 다 알으셨기 때문에 쓰기 어렵지 않으셨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시험에 한번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당황스러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황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 협약의 해석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노조법 3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단체 협약 내용에 따른 해석이 있고요. 단체 협약 같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먼저 처분문서 슬래시 하시고요. 처분문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분문서 자, 관련해서 처분문서가 자 이거 어떤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그 민소법 내용 그대로 적어 놓으신 거라서 틀리지 않아요. 처분문서의 개념이 무엇이냐? 자,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 자, 계약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어음수표 이런 것들이 다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 이것을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분문서가 일본 용어인데요. 처분 이제 요 문서 자체로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것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문서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처분이라고 일본에서 표현하거든요. 그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계약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 협약서잖아요. 단체 협약 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계약서는요. 이 처분 문서 작성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적 효력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일본 용어라서 생소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문서 자체로 어떤 처분 권한이 생긴다는 거. 이 처분 권한을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의무를 이행을 구하게끔 하는 거. 자, 내가 이제 빌려준 채용증 있잖아요. 자, 채용증 딱 내주면서 너 나한테 돈 빌려갔지? 100만 원 빌려갔지? 100만 원 내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상대방은 자기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영수증 봐봐. 내가 너한테 이미 100만 원 갚고 영수 네가 해줬잖아. 이렇게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의무 이행을 끊을 수 있는 지금 어떠한 권리 의무가 그 문서 자체로 딱 성립되는 것 이것을 처분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면요, 단체 협약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이제 이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면 노조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어떤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자, 이것도 어려운 용어예요. 여기 이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성립의 진정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 위에 쓰세요. 명의의 일치. 제가 써드려야겠네요. 명의의 일치. 이런 명의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명의. 무슨 이게 뭡니까? 명의, 이름의 이름. 즉, 자, 우리 보통 서명할 때, 죄송합니다. 어제 문서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갑, 을, 갑, 부종식, 을, 뭐 누구 홍길동 이거 쓰잖아요. 이 홍길동 부종식 쓴 것, 이걸 명의라잖아요. 제명의, 부종식 명의, 홍길동 명의. 이 명의가 진정한지, 즉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립의 진정은요. 어떤 문서에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인 이렇게 여기에 홍길동인 써 있잖아요. 이 홍길동 이렇게 문서에 홍길동이라고 써 있는 그 써 있는 것 서명 또는 도장이 이거 홍길동 당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제 명의가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립의 진정은요, 명의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송법은요, 이렇게 사인, 서명이 일치하면 그 내용까지도 다 일치하고 내용도 다 거기에 따라서 그 서명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민소법, 형소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즉 성립의 이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의 내용은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재 내용에 의해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기재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어떤 의무 이행을 구하고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의 진정이 형사 소송에 가면요, 보통 어떤 수사기관에서 이제 피의자들이 그 진술조서 쓰고 피의자 신문조서 쓰고 맨 마지막에 자필 서명하거든요. 나중에 법정 가가지고 검사가 묻습니다. 자,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죠? 당신 사인 맞죠?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이전부터 진술했던 것이 전부 다 진정한 것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구타 당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옆에 총 들이대면서 너 써 빨리 써 했다고 썼다 하더라도 그 사인만 내가 맞으면, 서명한 게 내가 맞으면 그 앞에 했던 내용이 거짓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고요. 당사자 의사에 따른 해서 당사자가 아니네. 당사자 오탔네요. 자,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 고찰하여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그 처분 문서에 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타는 수정을 미리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처분문서와 단체벽의 분리해석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뭐 내용은 재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미포조서 사례인데요. 자, 원고는 80년에 이 회사 입사해가지고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노조 대의원 활동해 오다가 97년도에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됐던 휴일 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굉장히 분노했어요. 17년 동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 대체해? 이렇게 해서 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나아가서 피고 회사가 삭감하지도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 회사는요, 상사 명령 불복종, 하극상, 피고 명예훼손 등을 사유해서 원고를 징계 해고했고요. 원고는 울산중앙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기간 동안에 미지급 임금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해고하려면은, 자, 특히나 징계 해고할 때는요, 자, 실체 정당성, 절체 정당성, 또 징계이기 때문에 양정의 정당성까지 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해고 사유는 인정된다. 함부로 유임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상사 명예 훼손하고, 회사 명예 훼손하고, 상사 명령 불복종 했기 때문에, 따라서 징계의 사유는 되지만, 이게 해고에 이를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봐서 양정의 정당성 흠결로 해가지고 구제해 줍니다. 따라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이제 선고합니다. 자, 피고회사는요, 그 원고의 회고, 이 근로자의 해고 기간이 8년 3월이었어요. 엄청 길었죠. 이게 이제 1심부터 소송 진행하는 동안 계속 됐기 때문인데요. 2005년도 8월 9일 원고를 피고회사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억 2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8년 동안 해고됐기 때문에 요때 기간이 3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지급했습니다. 원고에게. 원고가 이제 마음의 상처 이거 다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3억 2천만 원이 크게 많은 돈 자체는 아니죠. 그런데요. 이 원고는 다시 피고 자, 여기가 받는데 끝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임금 인상분이 있었고요. 그 임금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임금 인상분이 있었는데 인상분 반영 안 됐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당 해고시일 때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 임금의 100% 가산한다라고 해서 가산 임금까지 주장했습니다. 가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자, 피고회사는 1심은요. 자, 피고회사가 그 이제 3억 2천 받았잖아요. 이게 이후의 일이에요. 이제 임금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가산 보상금을 추가 청구한 것입니다. 추가로 별수로 청구한 거예요. 여기 있어서 1심은 인정했습니다. 자, 평균 임금 100%가 가산 보상금 3억 2천만 원 정도이면은 거기에 1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억 3천만 원. 이거 주라 이것입니다. 가산보상금 2억 3천만 원. 아까 뭐 임금 인상분도 이거 당연히 포함돼서 주라는 것이 이것도 인정됐고요. 여기서 문제는 건 가산보상금이었는데 가산보상금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2심에서는요. 여기 있는 그 뭐라 돼 있습니까? 그 당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서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 아니죠. 단체협약에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평균 임금 100% 가산 지급한다. 이 해석을요. 자, 1심은 해고기간인 8년 3월 12일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이라고 계산한 것이고요. 2심은요, 이 고등법원이었는데요. 아니, 글쎄, 이 평균 임금을 1개월분의 평균 임금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해석해버렸어요. 이것이 처분문서에 반한다 주장한 것이에요.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서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해가지고 한 2억 3천만 원 인정했는데요. 갑자기 2심에서 360만 원 떨어집니다. 360만 원으로 가산보상금이 확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처분문서의 효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단체 협약으로 체결된 문서는 처분문서이고 이러한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단체 협약과 나올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단체 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자, 쭉 나오면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즉 평균 임금의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균 임금을 해고기간이 아닌 딸랑 그 1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개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3개월 평균 임금은 뭐 퇴직금 산정할 때 나온 건 맞는데요. 1개월 평균 임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 해석할 때는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1개월로 줄이는 거 안 된다. 따라서 원심 파기, 2심 파기하고요. 1심과 같이 판결 이제 하라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제시한 견해 효력. 자, 노동위원회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봤는데 여기에서 오늘 34조에서 봤었던 것 있는데 자 34조이죠.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자 단체 협약에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에게 의견 제시 해석 또는 이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제시한 것은 중재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은 중재 지정은요. 이것은
불복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아닌 한 이거는 효력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자, 만약에 노동위원회 견해가 위법 월권에 의한 경우일 경우에는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고요. 이렇게 게다가 또 이런 재심 의견이 위법이거나 또 월권인 경우에는 위법 월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재량권 일탈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위법이나 월권 즉 고난 밖에 어떤 의견 제시한 것, 결정한 것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